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흔히 국전이라 불리는 이 대회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자 미술인들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얼마 전 2016 대한민국 미술대전 수상자가 발표됐는데요. 문이나 부문 대상 수상의 영광은 군산에서 활동 중인 김수나 작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군산에서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 수상자가 탄생한 건 최초의 일인데요. 40대 중반의 나이지만 북과 함께한 세월이 36년에 이르는 그녀를 오늘 문화향에서 만나봅니다. 군산시 나운동. 이곳에 요즘은 보기 드문 서예실이 자리해 있습니다. 서예가 겸 문인 화가로 활동하는 김수나 작가의 공간인데요. 그녀의 하루는 붓과 함께 시작됩니다. 벌써 30여 년 넘게 묵향에 젖어 살았는데요. 먹을 가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화선지 위에 번지는 먹빛을 보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김수나 작가. 그녀에게 올해는 붓을 잡은 일에 가장 뜻깊은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6 대한민국 미술대전 문이나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국전 문인화 대상은 전북에서도 최초입니다. 2016 대한민국 미술대전, 거기서도 이제 문인화 대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네. 군산에서도 최초이고 이제 전북에서도 이제 최초라고 들었는데 먼저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처음에 생각지도 않은 상이라 너무 영광스럽고요. 받았을 때는 기분도 좋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지나고 생각하니까 부담도 되고 어깨에 조금 짐이 좀 많이 앉아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대상을 받고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가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국전에 출품한 작품이 매화 작품이더라고요. 네. 특별히 이제 사군자 가운데에서도 매화를 그린 이유가 있을까요? 매화는 사계절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는 굉장히 힘들고 인생에도 역시 마찬가지. 겨울에는 힘들고 그렇지만 새로운 희망을 항상 찾게 되잖아요. 근데 매화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힘들 때는 이제 매화마을에 항상 꽃 피기 전에 찾아가거든요. 가서 매화를 보고 좀 느낀 점이 있어서 이 매화를 좀 그리게 됐고 좀 희망을 더 저 자신한테 희망을 좀 더 뿜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그리게 됐어요. 작품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셨는지요? 제가 매화마을에 가서 보고 느낀 건데요. 이제 매화를 나무를 보니까 매화가 많이 자라면 매실을 따기가 열매를 수확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신지 왜 가지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매화가 가지를 잘라낸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힘차게 솟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좀 느끼고 갖자 그런 의미에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었어요. 사군자 가운데 하나인 매화. 김수나 작가는 평소에도 이 매화를 즐겨 그렸습니다. 봄의 전령사 매화에 은은한 색채를 입혔는데요. 이번 국전에는 오로지 먹빛만으로 완성한 매화를 출품했습니다. 이 작품이 혹시 국전에 출품한 매화 작품인가요? 국전 출품한 작품은 지금 미업에서 전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은 없고 제가 연습한 작품 중에 한 작품이에요. 네. 굉장히 보니까 뭔가 올곧고 좀 세월이 좀 보이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이 작품에서 오래된 고목과 새로운 가지를 한번 조화를 시켜봤거든요. 오래된 고목은 든든한 버팀목 같은
그런 이제 추위도 겪고 더위도 겪고 오래된 시련도 겪고 그 모습을 담아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 가지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매화마을에 가보니까 매화 새로운 가지가 굉장히 위로 힘차게 쭉 뻗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모습을 좀 표현을 해봤어요. 사실 책에서 배운 매화는 가지가 좀 많이 이렇게 처져 있고 그런 매화가 많은데 제가 실제로 가서 본 매화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힘차게 올라와 있었어요. 죽은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의 좌절과 그런 속에서 희망을 조금 품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어요. 이 작품을 하실 때 좀 주요 이제 중점을 두고 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나무의 거친 나무 표현을 조금 중점을 했고요. 저희 문인화에서 가장 서해도 마찬가지지만 문인화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필선이에요. 필선과 여백 그리고 단묵 이 세 가지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필선이라 하면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런 가지, 이런 새로운 가지들이 힘이 없으면 필력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일반인 분들은 잘 구분을 못 하시겠지만 저희 전문가들은 이 필선 하나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선에 힘을 좀 많이 주면서 이 가지의 힘참, 그걸 좀 많이 표현을 해봤어요. 선으로 하나로 해서 입체감을 내야 되거든요. 원근감도 마찬가지 입체감도 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나무를 자세히 보면 들어간 부분, 나온 부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여백은 이 새로운 싹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비워놓은 상태거든요. 약간의 여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백은 여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전 출품을 위해 그린 그림만 700여 점에 이릅니다. 필선과 농담, 여백이 조화를 이루는 한 점의 그림을 얻기 위해 그녀는 단 하루도 붓을 놓지 않았는데요. 그녀의 올 겨울과 봄은 국전 준비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여기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작품들이 국전에 이제 출품하기 위해서 연습한 것들이라고요. 네. 꽤 양이 많아 보이는데 이게 몇 장 정도나 될까요? 제가 거의 세어보진 않았는데 거의 700장이 넘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700여 장이요? 네. 어떤 목표를 두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실 자연스럽지 않고 욕심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조금 인위적인 부분도 보이고. 저희가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똑같아 보이고 다 훌륭한 작품들인 것 네.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었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이 고목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조금 잘 안 되어서요. 먹색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비백도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나무가 자연스럽게 곧게 올라가는 그 부분도 그렇고 이런 지금 오래된 나무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세월의 흐름이 세월의 힘듦과 고난이 나타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고 이렇게 보면은 단묵이 갑자기 진해지는 부분에서 어색하고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세 가지의 힘도 필력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많아서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연습을 하게 되었어요. 문인화는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그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담아내는 게 특징입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는 게 중요한데요. 선묘와 여백의 함축미를 마음에 품고 문인화로 국전에 20여 차례 도전한 김순아 작가. 1991년부터 이어진 그녀의 도전은 문인화 부분 대상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공모전을 도전한 거는 사실은 이 상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상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조금이나마 제 실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사실 실패도 많았고 좌절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처음 그 느낌을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 그림을 좋아서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항상 되새기면서 그 느낌, 좋은 느낌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좀 더 나아지는 날이 있겠지. 항상 희망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도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실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림 작품에서도 역시 깊이도 있고 제 마음에 드는 작품으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그동안의 그 좌절이나 그런 시련이 저한테는 큰 도움도 되고 공부도 되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련이 없었으면 이런 좋은 작품도 남지 않았을 거고, 지금처럼의 큰 상의 기쁨도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작품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쭉 지켜보니까요. 정말 끊기지 않고 한 번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던데 굉장히 또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작품을 끝내시더라고요. 저희는 이 그림을 매일매일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백과 공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나가면서 집중을 해서 이 나무와 하나가 된다는 느낌으로 같이 작품과 내가 하나라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어도 몰두해서 그릴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림을 그릴 때는 끊이면은 맥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마음 한 마음으로 해서 쭉 이어 나가야 되고, 절대 쉬면은 흐름이 깨져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한 번에 완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문인화의 매력인 것 같고요. 먹을 갈고 붓을 잡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김순아 작가. 잠시 쉬어가야 할 때면 서해관 인근에 자리한 음파 호수공원을 찾곤 합니다. 등 떠밀지 않아도 잔잔히 제 속도로 흘러가는 물과 온갖 풍파 속에서도 꿋꿋이 세월을 지켜온 나무를 살피다 보면 절로 마음이 평안해지는데요. 이런 마음의 수양은 그녀의 작품이 깊어지고 안정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서예 시간에 처음 붓을 잡은 김순아 작가. 내성적이었던 그녀는 말보단 글로 마음을 담아내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붓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져서 원광대학교 서예학과 1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는데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피아노도 무용도 여러 가지 해봤는데, 서예를 하다 보면 이제 손으로 글씨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좋은 내용도 쓰고, 그 내용에서 얻어지는 교육도 있고, 또 제 마음이나 인성이나 이런 데 좀 많이 가르침도 주는 것 같고, 쓰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먹을 다루다 보니까 먹색이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먹을 바라보면서 좀 힘든 마음도 좀 정화도 되고, 위로도 되고, 또 위안도 되고, 그런 점에서 계속 서예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한 매력을 지닌 먹빛에 빠져 지금까지 36해 동안 붓과 함께 울고 웃어온 김순아 작가. 지금도 그녀는 매일같이 붓을 잡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수련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게 바로 서예이기 때문인데요. 붓을 바로잡으며 마음도 곧게 세우는 김순아 작가. 그녀는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기본에 충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서예를 배울 때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바른 마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저의 실기가 아니고 기술이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전해온 거는 마음이 바라야 글씨가 바르다. 서여기인이라는 말이 그렇거든요. 글씨가 바르면 그 사람도 바르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글씨도 다 틀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저는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예를 배울 때 그냥 겉멋이 아니라 필력 기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금 느리긴 하지만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이 필력을 키워서
그리고 그 다음에 형태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얀 화선지 위에 먹으로 글을 쓰는 게 좋았던 그녀. 서해란 큰 범주 안에 문인화가 속해 있다는 건 대학에 진학한 후 알게 됐는데요. 문인화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되면서 무궁무진한 서해의 매력에 더 빠져들었습니다. 서해를 배워야만 문인화의 남다른 필력을 담을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몸소 깨달았는데요. 저희 문인화는 처음 시작이 서해를 하시다가 남은 여목으로 그리기 시작한 게 문인화거든요. 옛 선비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문인화에서 중시하는 게 바로 필선이에요. 필력. 그 필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글씨에서 습득을 하지 않으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필력이 생기질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나면 화지 글씨를 꼭 남겨야 되는데, 그 화지 글씨 역시 글씨를 쓰지 않으면 표현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서예와 그림, 문인화는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예와 문인화를 함께 가르치는 김순아 작가. 작품 활동을 하는 틈틈이 수업을 계속 진행해 왔는데요. 붓으로 인연을 맺은 제자들이 벌써 수백 명이 넘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위가 색깔이 하나죠. 이쪽은 좀 진하고 점점 흐려지게 연하게 단목 색깔 넣으시고, 이 선에 조금 비백을 넣어서 가볍게 흐려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난초 선이 좀 많이 메말라 있어요. 난초 선을 조금 더 촉촉하게 생기 있게 그렇게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걸어온 길은 다르지만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보기에 아낌없는 조언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포도송이가 지금 일자로 되어 있죠. 일자로 되어 있으면 여백이 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송이를 조금 더 다양하게 좀 각도를 세서 일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줄기 부분이요. 조금 약하니까 조금 더 단목도 좀 더 진하게 넣으시고, 좀 더 필력을 좀 더 넣어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이파리 단목을 보시면 지금 막지가 않아요. 굉장히 탁하거든요. 그림만 배우면 필력이 단조로워지고 글씨만 배우면 규칙에 매어버리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글씨와 그림의 공존과 조화를 강조하는 김순아 작가. 행서를 쓰실 때는 노봉으로, 그렇죠, 운필이 끊이지 않게 연결하게 연결이 되게 쓰세요. 실력이 천차만별인 수강생들에게 그녀가 한결같이 강조하는 건 꾸준함입니다. 선생님, 그 전문가가 모시길 때 저희 아마추어들 보시면 참 깝깝하고 잘 못하는 걸 보고 나무라실만 한데도 나무라시기보다는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시죠. 어떨 때는 이렇게 재능이 없고 잘 안 되는데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선생님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잘하는 사람이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면 그런 사람이 결국 잘하는 것이다라고 한결같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10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처음 할 때부터도. 자,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경력도 오래 되시고, 저는 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꾸준히 멈추지 말고 길게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사실은 이 서예가 그냥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기가 아니거든요. 다 마음 수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도 되고, 그리고 이 잡는 법에 따라서 이게 뇌가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고 한다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 붓을 잡고 서예를 하시면 어떨까. 마음 치유도 되고, 앞으로 수명이 좀 더 길어지니까 그때 그 동안에 나한테는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냥 짧게 멈추지 말고 오래오래 길게 멈추지 않고 갔으면. 그리고 이 서예가 바로 느림의 미학이잖아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So you find
yourself at the subway. 크고 작은 고비도 있었지만 36년을 한결같이 붓을 잡은 김수나 작가. And all at once, what seemed like a good way. You realize 그녀는 이번 국전 문인화 부문 대상 수상이 자신의 이름보다는 서예와 문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 결과에 만족하고 멈추기보다는 올해 12월에 있을 개인전을 통해 더 새롭고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지금 너무 애썼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많이들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이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상이 주어진 만큼 그만큼의 위치가 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만큼 얼마만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그림을 남기고 좋은 글씨를 남기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전파를 시키고 이 좋은 점을 어떻게 알려드려야 되나 계속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마음이 좀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서예가 교훈적인 서예였다면 또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 교훈적이었다면 이제는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모두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금 위로받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분들이 현대인들이. 그래서 좀 더 감성적으로 다가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제가 그걸 표현을 하면 보시는 분들도 그걸 다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림은 역시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남겨주는 그런 메시지를 또 보시는 분들도 느끼고 희망도 얻고 위안도 얻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0번 넘게 국전에 도전했고 지역 최초의 문인화 대상 수상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그녀는 자신에게 집중된 관심과 지지가 미약하나마 침체된 서예와 문인화의 부흥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인화의 가장 기본인 선과 여백에 중점을 두고 시대의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김수나 작가. 그녀의 삶에 깊게 배인 묵향이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해봅니다.